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놓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숨겨진 수익률 1%를 찾아줄 시간,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어보기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들, 사소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숨겨진 꿀팁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인 거죠. 그걸 대방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서로 짧게 하도록 하고요,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들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아니고 뭐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바로 테마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테마주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무슨 테마, 남북경협 테마, 남북 테마, 또는 바이오 테마, 뭐 정치 테마 등등등 테마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테마주라는 것이 뭔지, 테마가 도대체 뭔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떤 테마주가 급등을 했다라는 뉴스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테마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어떤 방송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테마 상승세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테마주 매매는 위험하니까 실적주 위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테마라는 게 뭐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충은 알아요. 그죠? 뭐 테마, 우리가 뭐 테마를 모르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막연하게는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게 뭔지 한번 잡아놓고 그거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마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가 테마라는 말은 단어로만 딱 따져본다면 그냥 컨셉이나 주제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테마가 뭔가요? 이 음악의 테마는 뭔가요? 이번 테마는 뭔가요? 라는 형식으로 테마라고 한다면 컨셉이나 주제, 뭐 분위기, 뭐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라는 말보다 조금 더 올바른 말이라고 한다면요, 무슨 관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관련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또는 남북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테마라고 하면 사실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편에 속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거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종목만 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보면 특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상승이나 하락의 움직임을 같이 하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걸 우리가 테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한번 들어보셨죠? 뭐 최근에 움직였던 테마라고 한다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백신주라든지 또는 뭐 돼지 사료 관련주라든지 또는 돼지를 유통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조금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바이러스 테마도 있었고요, 또는 정치 관련 테마도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그리고 애국주라고 불리는 또 애국 테마들도 뛰어오르는 현상들도 있었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업종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은 전혀 무관한 경우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과 써니전자, 보안주와 전자 관련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좀 극단적으로 나눠본다면 남북경협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건설업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비료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퍼스텍과 관련 마찬가지로 뭔가 방산 관련주 들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원자력 발전 또는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주택을 관리공사하는 그런 업종들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은 보면은 뭐 아가방 컴퍼니도 우리가 남북 경협으로 엮인 적이 있었는데 북한 어린이들 도와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북한 관련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업종들이 엮여가지고 그 한 움직임, 하나의 시즌처럼 그 시즌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은 테마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떻게 엮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저출산 관련 뭐 기업들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출산 관련주도 사실은 뭔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 한다면은 뭐 유아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유아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은 뭐 교육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옷을 지원을 하고 또 옷이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러면은
애기들 의류를 만드는 또는 장난감을 팔릴 것 같다. 뭐 장난감 관련주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애기들 분유가 많이 팔릴 것 같다, 또는 기저귀가 많이 팔릴 것 같다 등등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여름 관련주라고 한다면 에어컨 관련주나 선풍기 관련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의 나름이기 때문에 수박이 팔린다, 또는 과일이 많이 팔린다, 여름이니까 집에 있을 것 같다, 집에 있다 보니까는 배송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은 수박과 이런 것들을 뭐 배송을 시키는 이마트, 이런 쪽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이 좀 정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접근하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바로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끝나버리거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거를 자칫 잘못해서 그런 가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에 잡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마주, 주식을 하다 보면 안 할 수는 없는 게 바로 테마주인데요, 이 테마 관련 종목들을 뭐 매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깐만 제가 한번 좀 기준을 정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테마주는 분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조국 관련주라고 해서 조국 테마라고 불렸던 화천기계, 급등을 할 때는 무섭게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를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 테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고점에 사서 장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5G 테마죠. 5G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유망한 산업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테마로 해가지고 급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산업은 아직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빠졌다가 가는 걸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안 사고 빠졌을 때 사서 그냥 수익만 내면 꽃길만 걸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주가가 빠지고 그래도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때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소액으로 단타성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각종 테마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연말, 그리고 뭐 총선 관련주라면 정치 테마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예산 513조라고 하는데, 그 슈퍼 예산이 어디다 쓸 건지 관련해서 또 정책 테마, 그게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매매를 할 때 어떤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테마주가 막 올라올 때 매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단타로 계속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내면서 바꿔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 바로 손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하려고 한다면요, 뭐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요, 혹시나 그 매매 라인에 왔을 때 손실내고 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크게 물리거나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해 테마가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건요, 항상 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짧게 수익을 내고 파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떨어질 때 손절 라인을 칼같이 지켜라. 3%면 3%, 5%면 5%.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또 더 드린다면은, 폭락하기 시작하면 3%, 5% 손실을 내고 나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파는 것이 팔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테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테마, 여러분들이 조금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 조금은 뭐 정확하게 간단하게나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잠깐만 많이 보신다면요, 지금 벌써 많은 지식들을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엄청난 뭐 빅뉴스, 뭐 엄청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꿀팁 대방출 시간이라고 부르죠.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